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우가 0.70% 하락으로 마감했고 S&P 500은 0.19% 하락으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나스닥은 약간 상승 마감했는데 이는 대형 기술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엔비디아와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의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처럼 대형주가 돌파할 때는 큰 손들의 자금이 들어가고 한번 들어간 자금은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택 판매가 8월에 4.7% 감소하면서 경제 둔화 우려가 제기된 기사를 봤는데요. 죄송하지만 8월에 집이 덜 팔렸다고 경제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구매를 미룬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8월은 학기가 이미 시작돼 가족 단위의 이사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메타는 지난 한 달 동안 9%의 상승을 기록하며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주들이 이벤트나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때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메타는 반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수들을 분석하며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부터 분석해볼까요? S&P 500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5,700포인트 이상에서 연속 마감하며 정고점을 중심으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상승 마감했으며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로 내일 반도체 관련 주식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우는 지난 3주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후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나스닥으로 자금이 몰리며 약간의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러셀 2000은 오늘 소폭 하락했는데 굳이 나스닥을 살 수 있는데 러셀을 살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러셀은 21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기 일보 직전이며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러셀은 조금 상승 후 그 다음에나 자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원칙대로 저항선 돌파 매매나 지지선 스윙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지수 중에서 상승 모멘텀이 가장 낮아 보입니다. 러셀을 투자하느니 중형주를, 소형주에서는 개별 주식을 찾겠습니다. 이제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살펴볼까요? 공포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1 상승한 67입니다. 시장의 심리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의 관점에서 계속 바라볼 예정입니다.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강도지수 RSI를 살펴보면 SOXL은 소폭 상승하며 반도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UPRO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61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UPRO의 이동평균선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추세를 기록 중입니다. TQQQ도 3일째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 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SOXL은 반도체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스윙 트레이딩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레버리지 ETF에서 특별한 매수 시그널은 없었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과 매그니피센트 셉은 각 섹터의 상승 모멘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자산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ETF VNQ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ETF는 정확히 7월 초에 매수 시그널을 보이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의 차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3번의 돌파와 3번의 횡보를 보여주었고 현재는 횡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부동산 주식들이 수혜를 받으며 천천히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은 특히 7월 내내 하락한 기술주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잠시 쉬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식은 반드시 이렇게 쉬어가야 상승을 위한 응축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째 돌파 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3달 동안 많이 오른 만큼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지만 매일 확인하면서 돌파 시에 놓치지 않고 매수할 계획입니다. 구글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현재 굉장히 좋은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엔비디아, 메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클라우드도 3등, LLM도 3등인데 독과점 소속만 1등이죠. 이제 상승과 하락폭이 좁혀지면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매수의 관점은 아닙니다. 2022년에 하락 모멘텀을 겪던 메타는 작년 1월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며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고 올해는 지속적으로 횡보를 반복하다가 최근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승 모멘텀이 가속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약한 풀백 시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귀환일까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돌파 이후 전혀 그 돌파를 되돌리지 않고 더욱 상승하며 마감했죠. 어제 종가에 매수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2번의 강한 저항을 뚫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횡보와 돌파를 반복하며 힘을 응축한 후 돌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웰에 밀려드는 주문과 각종 데이터 센터의 GPU 탑재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돌파와 횡보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섹터 ETF 중 에너지 섹터와 반도체 섹터, 주택건설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락 모멘텀에 있는 주식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에너지 섹터는 이제 상승하나 싶더니 엄청난 하락과 함께 다시 하락 모멘텀으로 빠졌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은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식은 한없이 내려간다는 주식의 격언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현재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주식이 많은데 굳이 에너지 관련 주식을 사면서 하한가 따라잡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반도체 ETF, SMH는 엔비디아와 TSMC의 상승으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이 크로스오버하면서 완벽한 상승 모멘텀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어질수록 반도체가 정고점을 테스트하며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한 SMH는 이제 가만히 보유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적립식 투자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주택건설 ETF는 5일째 횡보하며 하락 마감 중인데요. 이렇게 보면 모멘텀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지난주 돌파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은 아닙니다. 7월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에 이제 쉬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결국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어제 돌파 이후 조용했던 수요일, 방구석 헤지펀드의 매매일지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오늘도 스윙 트레이딩으로 매수나 매도할 일이 없었으며 모멘텀 트레이딩도 어제 돌파한 주식을 매수한 이후 관망 중입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는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주식에서 돌파와 횡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날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엔비디아, 테슬라, 주요 반도체 주식들이 어제 종가보다 높게 마감할 때 새로운 지지선이 형성되며 더 큰 상승을 위한 힘이 응축됩니다. 그리고 횡보가 길수록 강한 돌파 이후 주식은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횡보는 우리의 친구여야 합니다.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는 지난 2년간 끝없는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구글과 에너지 섹터 ETF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한 주식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의 악재와 부정적인 뉴스들이 완전히 해소된 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하락하는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경제 지표에 얽매여 포지션을 결정하지 말자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비관론자들은 명성을 얻지만 긍정론자들은 부를 얻습니다. 저는 차라리 돈을 벌고 싶습니다. 뉴스나 유튜버들이 미국 경제가 망한다고 계속 말하면 저는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마트 머니들은 계속 주식을 사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